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셀이 어떤 셀에서 참조되고 있는지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조 위치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받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VLOOKUP 함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찾을 값의 왼쪽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올 수는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VLOOKUP 함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활용도도 높고 편리한데 보시는 것과 같이 K7번 셀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부서명 정보를 가지고 오고자 합니다. 이름은 D열에 있죠. VLOOKUP 함수는 D열의 오른쪽에 있는 G급, 엑셀, 워드, PPT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잘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 셀의 왼쪽에 있는 4번이라든가 부서명 같은 이런 정보들은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7셀의 경우에는 not available 이라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x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xlookup 괄호 열고 찾고자 하는 값 그리고 이름, 부서명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름이나 부서명 같은 정보는 미리 이름을 정의해 둔 것입니다. 수식 탭의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이름 관리자 명령을 클릭해 보면 정의된 이름들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xlookup 함수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최근 버전에서 지원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대안으로 살펴보았던 방법이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덱스와 매치 함수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VLOOKUP 함수를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해 두시기를 추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VLOOKUP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되 choose라는 함수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죠. choose 함수는 나열된 인수들 중에서 지정한 위치에 있는 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VLOOKUP 함수의 테이블 부분, 참조 테이블 부분에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중괄호 안에 1, 2, 3, 4, 5라는 인덱스 번호를 적어주고 그리고 콤마를 이용해서 불러올 영역의 이름을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1, 2, 3, 4, 5라는 이 각각의 숫자의 이름, 부서명, 엑셀, 워드, PPT가 1, 2, 3, 4, 5 이렇게 1대1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왼쪽에 있는 어느 회사의 OA 테스트 결과 이 테이블의 물리적인 구조는 그대로 두되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따라서 VLOOKUP 함수의 두 번째 인수, 참조 테이블이 되죠. 참조 테이블의 물리적인 구조는 그대로 두되 가상으로 열의 위치를 바꿔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참조 테이블에 몇 번째를 가져올 거냐 하면 두 번째 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온다고 하죠. 그러면 첫 번째가 이름이고 두 번째는 부서명이기 때문에 이 부서명 정보를 이곳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 상단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걸 알아볼 거냐 하면 워크시트에 여러 개의 수식이 사용되어 있는 경우 그 수식에서 참조하는 셀 주소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엑셀은 기본적으로 수식 입력되어 있는 셀을 선택한 다음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F2키를 누르게 되면 수식 편집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수식에서 어떤 영역을 참조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이용하면 수식에서 서로 참조하거나 참조되는 셀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7셀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수식 탭의 수식 분석 그룹에서 참조하는 셀 추적 명령을 클릭합니다. 화살표가 나타나죠. 이 화살표의 의미는
현재 선택된 J7셀이 어떤 수식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J7셀의 경우에는 K7부터 N7번 셀까지 이렇게 참조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J12셀을 선택하고 나서 참조하는 셀 추적 명령을 클릭해도 마찬가지로 참조하고 있는 셀이 어떤 셀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이번에는 J7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참조되는 셀 추적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J7셀의 경우에는 K3에 있는 셀을 참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12셀을 선택하고 수식 분석 그룹의 참조되는 셀 추적 명령을 클릭하면 이번에도 K3번 셀을 참조로 이 수식이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씩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 한꺼번에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연결선들을 제거해 보도록 하죠. 제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식 분석 그룹의 연결선 제거 오른쪽에 보면 드롭다운 버튼이 있죠. 버튼을 클릭하면 참조되는 셀 연결선을 제거할 수도 있고 참조하는 셀 연결선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맨 위에 있는 연결선 제거 명령을 클릭해주면 보신 바와 같이 참조되는 셀 혹은 참조하는 셀을 한꺼번에 다 지워줍니다. K3셀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이 K3셀이 어떤 수식에서 참조되고 있는지를 한꺼번에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3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분석 그룹의 참조하는 셀 추적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셀이 어떤 셀에서 참조되고 있는지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J7, J12, J17, J22 이렇게 4개의 셀에서 참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연결선을 제거할 때는 연결선 제거 명령을 클릭하면 한꺼번에 다 지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참조되는 셀 추적 혹은 참조하는 셀 추적 명령을 이용해서 어떤 셀이 어떤 셀을 참조하고 있고 혹은 현재 셀이 어디에 참조되고 있는지를 아주 비주얼하게 시각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할 부분은 K3셀의 경우에는 수식의 내용을 보면 다른 시트로부터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K3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참조되는 셀 추적 명령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워크시트 모양이 표시됩니다. 테이블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 경우에는 현재 시트가 아니라 시트 1, 그러니까 다른 시트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트의 경우에는 연결선을 표시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테이블 모양이 표시가 되고 회색의 점선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시가 뜨면 이 수식은 다른 셀에 있는 정보를 참조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조 위치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조되는 셀 추적 그리고 참조하는 셀 추적의 개념과 사용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워크시트에 표시되어 있는 연결선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조되는 셀 추적을 제거할 수도 있고 참조하는 셀을 제거할 수도 있으며 모든 연결선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기준값의 왼쪽에 있는 정보를 참조해 오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x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ndex와 매치 함수를 서로 조합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vlookup 함수를 그대로 사용을 하되 choose 함수와 같이 조합을 하게 되면 기준값 왼쪽에 있는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록으로 소개해드린 이 방법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